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조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의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상황을 가정하고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자동화 구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운전자의 운전 주시가 필요한 레벨 3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자동화 구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역할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한문숙의 블랙박스 리뷰. 안녕하세요. 한문숙의 블랙박스 리뷰의 한문숙입니다. 네. 오늘 숙분리를 찾아주신 분은 게스트 안시현 씨, 송지은 씨, 김유림 씨, 이혜원 씨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이 바로 와버렸네요. 맞아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해야겠어요. 이제 곧 연말인데 다들 연말 계획 있으신가요? 연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콕이 최고죠. 맞습니다. 연말에는 홈파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오는 날 다 빙판길에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요즘 안 쓰는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차에 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왕 한번 해주세요. 안시현 씨,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레벨 4 자율주행차 드디어 장만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냥 몰던 거 타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다 사는 거 보니까 저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뭐보다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 개입 여부 정도에 따라서 0에서 5단계까지 나뉘는데 이 레벨 4 수준부터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즉 레벨 4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차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최근 이슈되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봐주세요. 네네, 잘 가고 있어요. 다시. 네, 잘 가고 있어요. 열차 오는데 비켜야 되는데. 다행히 피했어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피한 게 아니고 운전자가 개입해서 피한 거예요. 보시는 대로 이 사건은 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이 전방에서 달려오는 저 열차 보이시죠? 네. 저 열차와 충돌할 뻔한 사건인데요. 해당 운전자는 약 시속 100km로 주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개 낀 날씨였고 열차가 진입한다는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란불 보이시죠? 안개 낀 상태이긴 하지만 분명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당연히 신호등을 보고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열차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고 쾅 하기 직전에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대를 스스로 조작해서 겨우 충돌을 피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건널목 차단기에 부딪힌 뒤에 멈췄다고 하네요.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외국 건데 저희가 설정한 사건은 한국이라는 설정입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시점 기준 최소 5초 전에 이미 열차 진입을 알리는 노란불이 깜빡이고 있었다고 사고 보고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말씀 나눠주세요. 저는 운전자보다 제조업체 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자율주행차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례 속 자율주행 시스템은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사고를 발생시킬 뻔하지 않았나요? 비록 마지막에 운전자가 제어권을 전환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지만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면 센서나 카메라가 신호등의 신호를 인식하고 속도를 줄이는 대응을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제가 아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이죠. 특히 완전 무인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보다 제조업체의 책임이 더 커
완전 무인 자동차에 탑승한다는 것은 그 차의 운전자가 아닌 승객으로 탑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제가 비슷한 상황으로 비유해 보자면 저희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위험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나요? 오히려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배상을 해주는 사례들을 더 많이 보았는데요. 저는 자율주행차도 똑같죠. 그러므로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서는 제조업체 측의 책임이 가장 크고 제조업체는 사고의 피해자와 차량의 소유주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좋은 비유가 하나 나왔습니다. 원래는 운전자인데 이 자율주행차 개념으로 보자면은 운전자라기보다는 탑승자, 승객에 가깝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유림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고는 기상 조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한 것뿐 자율주행차가 시스템 설계에서 발생한 오류나 결함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보는데요. 이래도 시스템 설계에서는 오류가 없어도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기상 조건이 갑작스럽게 변화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의 수까지 제조업체 측에서 생각을 하고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도 실험실에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갑작스러운 기상 조건의 변화라도 당연히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 측의 책임이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유자는 자율주행차의 최종적인 운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소유자는 차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주체이죠.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운전이나 관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재도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요. 직접 운전을 했든 지인에게 빌려주어 차를 운전하게 했든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했든 관계없이 자신의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소유자는 항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혹시라도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해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가 운행되는 경우에는 운행자성, 즉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부정되어 예외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행 지배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는 것이고 운행 이익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인데 이 이익은 직접적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간접적 이익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런 운행자성이 부정되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다 오를 해주세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왔잖아요. 소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해외 사례로 네바다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규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사람인지 아니면 시스템인지에 관계없이 책임을 소유자가 진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는 자율주행차의 기본 시스템과 기술적 설계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시스템 설계에서 발생한 오류나 결함이 아니라면 제조사가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고가 갑작스러운 도로의 변화, 다른 운전자의 과실, 기상 조건 등에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시스템 설계나 기능과 관련이 없으므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안개가 낀 기상 조건으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기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요. 따라서 기상 조건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시스템 설계에서 발생한 오류가 아니라 판단이 들어 제조사에서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 봅니다. 우선 지은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이네요. 네바다주와 달리 제가 조사한 자료인 캘리포니아주의 주법에 따르면 사고 시 인간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기상 조건에 따른 사고 시 제조사는 무관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에는 저도 수긍하지만 그 논리라면 동시에 운전자도 기상 상황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무관합니다.
와우. 그렇다면 둘 다 상황의 책임이 없는데 이때 결론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예원 씨, 저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였는데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현재는 기상 상황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운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운전 행동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네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기관이나 정부의 인프라 관리 책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도로의 미끄러움이나 가시거리 확보 문제 등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도로 유지보수 부족이나 기상경보 시스템의 부재 등도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기상상황 대응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행히 오늘 다룰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제어권을 시스템에서 본인으로 돌려서 아찔한 사고는 면했지만 만약 운전자의 적합한 상황 판단이 이처럼 골든타임 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판단에 기대는 것보다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지, 생산자가 설계와 제조상의 주요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반한 것은 없는지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엔나 협약과 독일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주요 의무를 경감할 뿐 여전히 인간 운전자를 자동차의 지배자라고 전제하긴 하지만 이는 여전히 책임이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이전되는 과정의 큰 도약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인간 운전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래의 기술적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게 되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이 코딩하고 프로그래밍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완벽한 의사결정을 하고 차를 작동하는 수준까지 오른다면 제조사의 책임마저 부정되고 오롯이 인공지능 그 자체만 책임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일각의 과학적 의견도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과 더불어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기대하며 미뤄보았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제조사 또는 인공지능 자체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네, 난 예원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조사가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자율주행차를 생산했고 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다면 저는 그 책임을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일반 자동차보다 자율주행차 소유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근거로 일단 첫 번째로는 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차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의 소유자도 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독일,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 소유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일본의 운행공용자 책임 등이 있습니다. 예원 씨가 마지막에는 또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완벽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주셨는데 나중에 자율주행차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책임에 대한 법적 공방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떨까요? 이 사고 사례가 만약 자율주행차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수준에 차였다면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저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른 판단의 잣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오로지 인공지능 그 자체가 아직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로서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연 씨의 의견을 듣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면 책임을 다했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소비자는 그런 기업을 믿고 제품을 소비했는데
방금 저희가 본 사례처럼 시스템이 주행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상황의 경우는 누가 봐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시스템상의 문제는 당연히 기업의 책임이고요.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소비한 죄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비자가 1차적인 법적인 책임과 피해자 배상을 물어줘야 하는 이유로 보기에 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처럼 시스템적 문제나 부품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소유자 측에서 혹은 소유주의 보험사 측에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다시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요지는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1차적으로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문숙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율주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영국은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공인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인 제조업체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묻는 AV법을 제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I 자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운전면허 전용 시험장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응시 조건은 우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센서 모두를 갖추고 있는 자율주행차여야 합니다. 시험 평가 기준은 위험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도로 주행 능력, 또 기상 조건 대처 능력 총 3가지로 나뉘어질 것 같고요. 위험 상황 대처 능력은 비상 상황, 예기치 못한 보행자, 장애물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로 평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 주행 능력에 관해서는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의 능력 평가로 이루어지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포장 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들을 세트장처럼 비슷하게 만든 시험장을 쓰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상 조건 대처 능력은 우리가 오늘 본 사건, 그런 사건처럼 악천후에서의 주행 능력,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원하는 날씨를 또 계속 기다리면서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날씨를 바꿀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 홈페이지에 자주 묻는 질문 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딜레마 중에 예를 들면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에 대해 고지하는 것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우는 것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세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변해가는 시대에 발을 맞추기를 고대합니다. 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대한민국 교통사고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숯불리는 계속됩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면은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넘어가요.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은 SF 소설 속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앞에 발표하실 때도 좀 나왔는데 완전 자율차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또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준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율주행차가 자기의식을 좀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인이 얼른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나 고향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고향 주소를 딱 스스로 찾아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주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새 차 2020년 이후에 나오는 차들은요 차선을 알려주고 또 차가 가까이 다가오면 경고음을 주고 또 자율주행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 정도뿐만 아니고 실제로는 그 CITS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안전 운행을 자동차가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자율주행의 초기 단계들입니다.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가 얘기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AI가 이제 모든
그 주행을 담당하는 방식이어서 나중에는 사람과 대화도 하고 제 소설 속에서는 이제 AI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전자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는 해킹입니다. 자율차가 해킹당한다면 운행의 주도권을 완전히 해커에게 넘겨줄 수도 있어서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이 해킹을 통해서 또 운전자의 모든 정보들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포함해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느냐, 제조사가 져야 되느냐, 제조사에는 인공지능의 그 개발자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네트워크는 이제 빠졌죠.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요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겠죠. 만일 그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난다면은 그 주변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자율주행차가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100km, 200km 달리던 차가 갑자기 네트워크 교란을 당한다면은 엄청난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겠죠. 이런 문제도 있을 테고요. 이때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운전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나왔던 질문이 아니 완전 자율주행차인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이 여전히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던 건 당연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니까 이것에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자율주행이란 개념이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은 제조사 책임으로 많이 돌려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네트워크 관리자라든지 개발자라든지 또는 여전히 소유자의 관점에서도 결국 소유자도 책임을 일정 부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의 분산이라는 개념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정부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도로주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 이것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사 기업하고 소비자하고 다음에 정부 이 세 주체가 함께 모두 이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저마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될 수 있다. 요까지는 이해가 충분히 쉬웠을 거라고 봅니다. 또 오늘 좋은 깨달음을 주신 발표 모든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